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탄압이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을 노동계는 난입, 침탈, 유린 등으로 규정하면서 정권 퇴진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도 정부와의 대화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28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는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치는 못합니다만 반갑습니다. 네. 28일 총파업 결의대회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시간은 오후 3시고요. 네. 장소는 워낙 많은 규모가 참여할 것 같아서 서울 중심 곳곳에 일단 집회 신고는 내놓은 상태이고요. 네. 최종 집결지는 아직 최종 확정은 못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100만이라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저희 조합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미 28일 함께하기로 한 학생들, 시민들까지 하면 100만을 목표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파업은 어떻게 일회성으로 경고의 의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간의 일정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2일 민주노총 심장부가 유린되는 네. 상황에서 사실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급하게 개최를 했는데 위원장님들 참석을 못하신 상태에서 나중에 네. 추인하신 건데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6년 김영삼 정부가 노조법, 안기부법을 날치기 한 그때 상황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면 무기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계속 이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5단체가 어제 입장을 발표하면서 파업에 들어가면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도 그렇고 쌍용차도 그렇고요.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서 혹시 이러한 입장 발표가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늘 하던 얘기고요. 네. 지금 우리가 그런 협박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네.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상을 하셨는지요? 예상을 했다 못했다 하는 거는 한국노총에 대한 결례인 것 같고요. 네. 저희들 바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노사정이 불참뿐만 아니라 네. 노동부라든가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 정부하고 노정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네. 전면 철수 일단 하겠다는 것이고 28일 결의대회에도 함께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적극 환영하고 네.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노사정위 불참 선언이 한국노총으로부터 나왔어요. 앞으로 노사정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노사정위는 사실 초기에 민주노총이 참여했다가 빠지면서 네. 10년 넘게 사실상 식물 상태였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여기 한국노총까지 빠진다는 것은 노정관계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노정관계는 파탄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사실 노동계 입장에서도 조율해야 되는 문제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이런 대화 단절 때문에 방치되는 것들이 어때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신지요? 부담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이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국민 행복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네. 통상임금이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정권과의 관계라는 문제로 본다면 오히려 지원 말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한국노총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일요일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찰이 진입하던 그 상황에 김명환 지부장 등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는
민주노총 건물에 없었던 건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들 얘기했거든요. 여기 없으니 돌아가시라. 네. 근데 우리 말 전혀 귓등으로 듣지 않고 하루 종일 경향신문사 그리고 민주노총을 그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죠. 참담합니다. 네. 혹시 그 물적인 피해 집계를 하셨는지요? 집계는 아직 완전히 하진 못했고요. 네.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꼭 받아낼 겁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불법 난입, 침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으실 예정인가요? 당연히 물어야죠. 당연히 물어야죠. 경찰청장은 어제 청와대에도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경찰뿐만 아니라 그 윗선 그것을 지시하고 허락한 네. 그 윗선까지도 당연히 형사적 책임 물어야 됩니다. 네. 그 윗선이라 하면 혹시 경찰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고소 대상일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에서는 누구를 고소 대상으로 삼으실 예정입니까? 지금 아직 완전히 특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네. 경찰 스스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누가 도대체 그 보고를 받았는지 또 인정했는지 혹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예. 그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경향신문사 건물이 굉장히 낡은 건물이에요. 예. 계단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 들어오지 마시라 했고 경찰 실무 일선에서도 인정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특정할 수는 없으나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네. 강제 진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책임 못 묻겠습니다. 경찰 실무선에서는 진입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경남 지역 조합원들이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벌였죠. 네. 현판도 떨어지고 사진을 봐도 이러저러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연행자도 있었습니까? 연행자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고요. 네. 경남뿐만 아니라 네. 전국 각지에서 22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이러저러한 충돌이 있었고요. 분노의 표현이죠. 민주노총 심장부가 짓밟혔는데 네. 네, 분노의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충돌 상황만 가지고 네.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분노, 저항 이런 것은 전국 각지에서 계속 진행될 걸로 예상합니다. 네. 최근 신 위원장님도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 하시면서 불법도 감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투쟁 양상이 신승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지요?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합법, 불법 이것을 따지기에는 네. 정권,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원칙을 훼손하고 비정상적이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합법, 불법을 따질 겨를은 저희들은 그 정도 여유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일요일에 연행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140명 네. 가까이 연행되셨던데. 그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 석방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까? 어제 밤에 대부분, 밤 늦게까지 대부분 석방이 되셨습니다. 네. 연행된 분들이 48시간 내에는 다 나오셔야 되는데, 네. 전교조 김정은 위원장님과 한 두세 분이 아직 못 나오셨는데, 네. 전교조 위원장님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네. 이건 사실 전교조에 대한 표적 탄압이죠. 이것이 이번 사태 혹은 흐름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정교조 위원장께서는 그날 그 현장에 있다가 체포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행된 거잖아요, 체포가 아니고. 네. 그럼 같이 아직 못 나오고 계신 두세 분이라는 분들도 지금 신원이 파악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네. 정교조 위원장님 워낙 알려지신 분이니까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구체적으로 신상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을 밝혔어요. 네. 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통상임금 문제 등의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겠다. 뭐 2014년을 대타협의 해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형용 모순이죠. 바로 하루 전에 네. 민주노총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타협을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원칙과 타협하지 않겠다. 아니 지금 무슨 짐은 곧 법이고 국가이다 하는 왕정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네, 조금 전 인터뷰 도중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정호희 대변인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예. 전화 조작을 잘못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랬나요? 예,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 발표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다가, 방송 연결이 끊겼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가 어제 대타협을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철도노조 파업 또 이전에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있어서 계속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예,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일단 정통성이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걸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면 될 일인데 정통성에 대한 정권의 정통성 근거 자체가 의심받다 보니까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 같고 이 자체가 독선, 독단, 독재적 양상입니다. 이 정권 오래 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자, 이 철도노조 파업을 자꾸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네. 명분은 옳아도 불법일 수는 있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입니까? 저희들은 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합법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요? 네. 네, 왜냐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모든 절차, 네. 목적, 절차, 방식 이 모든 것에서 합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필수 유지 업무 다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야말로 불법적인 것으로 불법적으로 그다음에 물리적 타격만을 생각했다면 필수 유지 업무 8,000명에 달하는 이분들을 전부 파업에 동참시킬 수, 지금 당장이라도 파업에 동참시킬 수 있습니다. 합법 파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도 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근로조건과 무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근로조건과 무관할 수가 없죠. 수서 KTX는 아마도 KTX 코레일 전체에서 내는 흑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텐데 네. 그것을 자회사로 빼돌리고 심지어 민간 매각까지 가능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근로조건과 무관하다면 다른 어떤 것이 도대체 근로조건과 유관한 것인지 오히려 되물어야 될 일이죠. 네. 파업지도부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업무방해와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인가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업무방해가 되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했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방해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위 법률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합법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혹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고 판례도 그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철도공사는 파업 돌입하자마자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지도부를 고소했고 또 며칠 전에는 77억 2조 손해배상을 물었는데요. 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뿐만 아니라 이미 판례로도 부인된 것이기 때문에 협박 이상의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판례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파업이 진행돼야 되고 맞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경우로 한정해서 업무방해를 봐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맞고요. 저희들 길면은 3달 전, 늦어도 1달 전까지 끊임없이 네. 요구하고 예고하고 했습니다. 예고 없이 들어간 파업 전혀 아닙니다. 이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섭도 거쳤고 노동이 조정 절차도 거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예고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닌 것은 그 뭐 명백한 사실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글쎄요, 이 지금 정부 코레일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과연 뭐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정부와 코레일 입장이 만약 이렇다면 앞으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철도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네. 저희들이 듣기로는 민영화 중단 없이 파업 중단 없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 노조 지도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확산되면 확산됐지, 뭐 중도에 포기한다거나 이런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보면 여론이 이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 파업에 대한 지지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오히려 복귀해서 정부를 다른 차원에서 압박하는 방안, 이런 부분은 고려가 안 되고 있나요? 제가 뭐 철도노조 지도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방식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게 적절한 시기, 방법 이런 것들까지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민영화가 분명한 것을 민영화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니까 네. 이것에 대한 매듭 없이는 당장은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민영화를 못하도록 법의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을 여야가 합의한다.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건 어제 이미 그 철도노조에서 그다음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님도 밝히셨는데, 네.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건 뭐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게 법에 민영화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담는 것 자체가 상법의 위배일 수 있고 심지어 FTA 조항이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그 자체가 편법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불가하고요. 수서 KTX 주식회사 면허는 아직 발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면허 발급도 중단해 놓고 다른 거를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면허 발급 서두를 이유 전혀 없습니다. 네, 물론 철도노조가 판단할 일이겠습니다만 면허 중단, 발급 중단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 파업이 뭐 잠정적이나마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도노조가 판단할 일이어서 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각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이었습니다.